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군공항을 무한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폐쇄될 것으로 보이는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과 관련해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설계 변경과 공사 과정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집중 감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말바우 시장에서 시내버스에 받친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해 승객 등 시민 1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주지법에 이어 대구지법에서도 국가가 5.18 유공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던 김영록 전남지사가 광주 군공항을 무한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지역사회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문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안군 의원들이 전남도청 앞에서 김영록 지사의 발언을 규탄하며 삭발투쟁에 나섰습니다. 김 지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안공항과 연계한 광주 군공항 이전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전남도민이 아닌 광주시의 입장에서 전남도민을 우롱한 김영록 도지사는 즉각 사죄하라. 사죄하라. 김영록 지사는 무안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하루빨리 군공항 이전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무안 구민이 잘 판단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무안 항공특화단지가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서 탈락한 것도 군공항 이전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김영록 지사의 발언까지 더해져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안 구민들은 전라남도가 광주시의 전략에 말려들고 있다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군공항 이전이 오히려 각종 규제로 민간 공항 활성화와 주변 개발에 족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미묘한 움직임은 사실 이달 초부터 감지됐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전략회의에서 갑자기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꺼냈습니다. 광주 군공항을 무안공항에 통합시켜 그곳에 한전공항공사를 유치하고 한평과 영광 등지를 군공항 후보지로 분위기를 띄우면서도 무안이 최적지라며 군부를 지피는 등 광주시가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모호한 입장을 보였던 김영록 전남지사까지 무안 이전에 가세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앞으로 지역사회에 더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군공항 특별법은 다음 달 국회 통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한평에서 5번째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열리는데요. 특별법 통과와 이전 지역 지자체 간 경쟁이 가열되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영창 기자입니다. 국회 첫 문턱인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앞두고 있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문턱 넘기가 더 수월해졌습니다. 먼저 법안 심사 소위라는 문턱을 넘은 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지만 광주 군공항 특별법이 법사위로 넘어올 때까지 기다리자며 TK 신공항 특별법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여야 간사가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4일부터 열리기로 돼 있는 국회 국방위 법안 심사 소위 통과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별법 통과에 맞물려 광주 군공항을 이전하려는 자치단체들의 경쟁도 본격화됐습니다. 이전 설명회를 일주일이 멀다 하고 괴체하고 있는 한평유치위원회가 이제는 광주 군공항뿐만 아니라 광주공항 국내선도 유치해 오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왜 군공항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네네네네. 이왕 하려면은 민항기까지 해야 그래도 한편에 좀 발전을 도모하지 않겠냐. 네네. 그렇게 이제 요구들을 많이 주셨구나.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군공항 무한 이전 발언이 알려지면서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유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특별법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달
광주 군공항 이전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오늘 날은 더 포근해지겠지만 대기가 탁합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호흡기 관리에 신경 잘 써주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크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는데요. 한낮 기온은 무려 2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일교차는 여전히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메마른 날씨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와 전남 동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쓰레기나 논밭을 태우는 행위는 가급적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전 출근길 무렵에는 전남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낄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봄철을 맞아 광주시가 시민들에게 묘목을 나누어주는 행사를 열었는데 알고 보니 이 나무들은 일본산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일본과의 관계가 예민한 시기에 이래도 되냐며 일부 시민들이 항의했지만 광주시는 강행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부터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이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광주시가 무료로 나눠주는 묘목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준비된 어린 나무는 모두 8,000그루, 2천만 원어치입니다. 식목일을 앞두고 광주시가 나눠주고 있는 이 묘목, 공교롭게 모두 일본산 수종입니다. 홍가시나무와 삼색 조팝나무, 샤인머스킷과 산수국 등 이날 배분된 수종은 모두 4가지. 그나마 산수국은 제주 자생종이지만 국립수목원 등이 일본에서 파생된 종으로 분류한 것들입니다. 나무를 가져가는 시민에게 일본산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자 씁쓸하다는 반응입니다. 좀 기분이 별로 안 나왔을 것 같아. 근데 어차피 받았으니까 심긴 심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그렇죠. 지금 나라 안팎으로 말들이 많은데 이 나무조차 또 일본 수종이다 보니까 조금 황당하고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광주시는 국내 대부분의 수목 원산지가 일본 또는 중국이어서 순수 국내산으로 한정할 수 없어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품종 자체를 거의 이제 한정된 수종으로만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돼버리긴 것이 실제 이제 좋아하는 나무들일지 좀 이렇게 접할 수 없는 나무들을 좀 선택을 했는데. 이 같은 계획을 사전에 알았던 일부 시민들의 항의 민원도 있었지만 광주시는 이미 한 달 전에 확정한 내용이었다며 바꾸기 힘들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 말바우 시장 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승용차는 상가로 돌진해 승객 등 시민들이 다쳤는데요. 경찰은 버스기사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황색 신호에 급하게 멈춘 승용차 뒤로 버스 한 대가 달려오더니 뒤에서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버스에 들이받친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더니 가게로 돌진합니다. 가게로 들어오는 차량을 본 시민들이 깜짝 놀라 급하게 자리를 피합니다. 저는 이제 나가다가 차가 들어오니까 뒤로 도망갔죠. 그래서 우랑탕탕 된 거죠. 오후 6시쯤 광주 북구 말바우 사거리에서 발생한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버스 승객 등 19명이 다쳤습니다. 장날이라 손님과 상인들이 많았는데 다행히 추가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버스기사가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있던 승용차가 노란불에 갑자기 멈추자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뒤따르던 버스가 들이받았던 겁니다. 본인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영상에는 안전거리죠. 전국의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전체 20만 건 중 10%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서 발생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안전거리는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움직이면서 보는 시력은 정지했을 때 그리고 멈춰 있을 때의 시력보다 30% 정도 더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 시야각이 점점 줄어들게 되거든요.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8명, 부상자는 3만 명이 넘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찰이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성 지역 농협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어제 오전 장성군 지역 농협 조합장 자택과 사무실 등의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 등 증거품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농협의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수천만 원의 금품이 살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 조합장 등 2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이 5.18 유공자들에 대해 국민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대구에서도 5.18 유공자들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 MBC 김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당시 대구 지역 대학생이었던 5.18 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지난 2021년 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군부 세력에 저항하는 시위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 체포에 이어 구금까지 당했습니다. 고문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와 후유증, 사회적 낙인에 시달리게 한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 5개월여 만에 대구지방법원은 개명대 졸업생 3명과 사망한 유공자 가족에게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각각 3천여만 원에서 1억여 원입니다. 재판부는 위헌 무효임이 명백한 개헌포고에 따라 피해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했고 이후에도 경제 사회적 활동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신적 손해가 있더라도 손해배상 채권 소멸시효가 만료됐고 이전에 지급받은 보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국가가 고문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도 주장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체포를 하고 구금을 하고 또 수사를 진행했고 거기에 따른 재판을 받은 것 자체, 그 전체의 과정 자체를 이번에는 법원에서 1년의 작용 자체를 하나의 불법 행위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국가의 책임을 물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사찰과 감시는 증거가 없다며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2억여 원에서 4억여 원, 구금 일수만 고려한 손해배상 산정에도 당사자들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대구지법에는 12건의 관련 소송이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광주와 대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은 잇따르고 있지만 실질적인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대부분 항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국가가 가해자로서 인정을 하고 피해를 보상하라는 거거든요. 법무부가 거기에 반해서 폭력이나 고문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해서 항소한다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5.18 유공자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을 개별 법원에 맡기지 말고 입법을 통해 제도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시관들의 밑그림도 공개됐는데요. 섬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26년 7월 여수시 돌산읍 진모지구와 금오도, 개도 등 관내 도서지역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인 여수 세계 선박람회. 선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다음 달 3일 두 번째 박람회 붐업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박람회의 주 행사장인 돌산 진모지구의 기반공사는 다음 달이면 본격 착공합니다. 최근 민간 차원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데 이어 오는 10월쯤이면 박람회 조직위도 본격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 세계 선박람회 전시관의 구체적인 밑그림도 나왔습니다. 여수 선박람회 주제를 구현해낼 전시관은 모두 8개관. 가장 핵심인 주제관에는 여수의 365개 섬을 비롯해 세계 섬의 탄생 배경과 발전, 위기, 바다를 시작으로 한 섬의 무한한 미래 가치가 구현됩니다. 섬 문화관에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섬 생활과 민속 예술, 역사가, 섬 생태관에는 기후와 독특한 자연 등 생태 환경과 함께 보전 방안 등이 제시됩니다. 섬 공동관에는
각국의 차별화된 섬 정책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홍보관이 들었습니다. 섬 미래관에는 해상 풍력과 미래 에너지 자원 등 섬의 미래 비전을, 해상 교량관에는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연결하는 최첨단 공학의 다양한 해상 교량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세계 각국 섬 특산품과 요리를 맛볼 수 있는 섬 마켓관과 섬놀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섬 놀이터도 갖춰집니다. 특히 이들 전시관에는 480여 가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곁들여지고 관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 기술이 대거 활용됩니다. 이제 가상현실로 이렇게 이제 AR 체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방문객들이 그 증강현실 체험을 통해서 가보지 못한 달이나 섬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와 여수시가 총 사업비 212억 원을 들여 비공인 국제 행사로 치르게 될 섬박람회. 여수 섬박람회는 해외 30여 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관람객 200여만 명, 고용 창출 6천여 명, 경제적 파급 효과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 여수 세계 섬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남양권 섬과 해양 관련 사업의 신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우입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이 통합 8년 만에 다시 분리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연구원을 분리해 각각 연구원을 개원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전남연구원 이사회가 광주 전남연구원의 분리를 확정했습니다. 발전적 분리를 통해 지역 특화 종합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겁니다. 이사 19명 가운데 17명이 분리에 찬성했습니다. 기존 법인은 전남이 승계하고 광주는 법인을 신설하는 형태로 분리가 진행됩니다. 전남연구원은 조례 개정과 연구원 이사회 개최, 원장 선임 등을 거쳐 오는 7월 개원할 예정. 나주에 있는 현 사무실 임대 기한이 내년 6월까지인 점을 고려해 이후 신청사 입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임대 기간은 좀 맞춰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그 과정에서 어디에 입지하는 게 좋을지는. 광주시도 이르면 7월 개원을 목표로 광주연구원의 조직과 인력 등 구상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광주전남연구원을 승계하는 전남연구원과 달리 광주연구원은 법인 신설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광주시는 조례 개정과 이사회 구성, 법인 등기 등을 거쳐 공모를 통해 원장을 선임할 예정입니다. 1991년 지역 발전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출범한 전남발전연구원. 4년 뒤 광주전남연구원으로 통합 출범했다 2007년 다시 분리. 2015년 양시도의 상생과제로 재통합됐지만 8년 만에 또다시 각자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이번 분리가 충분한 고민 속에서 나왔고 발전 방안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분리된 연구원이 저희 전남도 발전을 위해서.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연구원 분리 이후에도 광주 전남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상생 연구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의 재분리가 결정된 가운데 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이를 결정한 연구원 이사진의 전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협의회와 진보연대 등은 성명을 내고 광주 전남연구원 재분리 결정에 강력한 유감이라며 연구원의 연구 독립성을 지켜줘야 할 이사회가 오히려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고 분리 결정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체는 재분리 결정은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결정만 남은 만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다음 달부터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 도로 개설 사업 전반에 대한 특정 감사를 벌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지산나들목 진출로 개설과 실시 설계 변경, 예산 집행 적정성 여부 등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해 집중 감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위험도 평가 용역 결과 보고회에 따르면 현재 지산나들목 진출로는 차량 진출 실패율은 최대 8배, 사고 발생률은 최대 14배 등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철거 공사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광주 서구는 현대산업개발이 작성한 아이파크 해체 안전계획서가 조건부로 지자체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철거 준비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철거 공사에 필요한 장비 설치가 마무리되면 오는 6월쯤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광역시 문인협회 등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주최한 서호 벚꽃축제가 광주 상무대로 인근에서 개막했습니다. 4월 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행사에서는 노래자랑과 버스킹 공연, 남녀 팔씨름 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고 야간에도 맥주 마시기 대회와 시니어 가수 공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열리고 있는 서호 시화전에는 광주 지하철에 광주 문인협회 회원 작품 수백 점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날은 더 포근해지겠는데요. 공기가 탁합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일 마스크 착용 잘 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에 비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수준에서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무려 2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6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일교차는 20도 가까이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와 구리, 광양, 순천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쓰레기나 논밭을 태우는 행위는 가급적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종일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전 중에 전남 곳곳에는 짙은 안개가 낄 수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5도 안팎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진 2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무려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남 곡성에서도 0도 안팎의 기온으로 시작하지만 한낮 기온은 22도까지 올라 낮 동안에는 매우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까지 기온은 높은 기온으로 지속되겠고요.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